10강 치매 파트인데요. 10강에서는 앞전에서 노년층에게 가장 많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치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치매의 정의, 증상, 치료 방법, 안전관리, 예방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부터 알아볼 텐데요. 노년기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영구적이기도 하고 진행성 기질적 정신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뇌가 정상적으로 성숙하여 지적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후천적으로 외상, 질병 등으로 인해서 외인에 의해 뇌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언어, 지능, 학습 등의 인지 기능과 고등의 정신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라틴어에서 디멘트라고 하는 없다라는 말과 정신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 요거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요. 한자로는 어리석을 치하고 어리석을 매가 합쳐진 단어인데 일단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많아진다 혹은 아는 것에 대해서 병이 든 상태라고 나눠지는데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을 상실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너무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증상을 한번 볼 텐데요. 기본적인 인지장애부터 볼 텐데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의 저하, 그리고 실행 능력, 기능의 저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억력은 이전에 강의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의 기억부터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 기억까지 심지어는 자녀와 본인에 대한 정보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데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라고 하면서 그게 저게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언어의 조합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충분하게 대화가 연장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압력의 저하라던가 시공간의 저하, 이건 공간과 주변인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행 기능의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운동 기능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행동의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기억을 못하는 그 본인의 현재 상태 때문에 우울증이 조금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증, 뇌의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청, 환시, 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이랑 혼선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증상들인데 그로 인해서 초조해짐과 동시에 내가 안전하지 못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공격성을 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얌전히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증상을 보여서 주변인들에게 조금 폭력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언행으로 폭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면장애입니다. 지금 위에서 정신증은 환청, 환시, 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고 보이고 하는 증상 때문에 깊게 잠들지를 못해서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깰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밤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몽유병이라고 하죠. 밤에 배회한다거나 그리고 그냥 여기가 맞나 아닌가 라고 하는 배회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낮잠을 많이 자고
그럼 결국엔 밤에는 어떻게 된다?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밤과 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치료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요. 약물요법을 통해서 인지기능 개선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증상을 완화시킨다기보다는 거의 유지, 관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약물요법이 어떻게 보면은 약물요법과 같이 병행이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적인 개선과 인지 활동에 대한 자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단순하고 구조가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저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거나 생각할 만한 고민거리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누울 곳, 아니면 앉을 곳, 밥 먹을 곳,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고 단순화 시켜주시는 게 좋고, 너무 많은 장이나 아니면은 그 인테리어 소품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지 자극에 대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 인지 활동에 대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은 간단한 물건을 만들면서 손을 자꾸자꾸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시는 걸로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신데, 많은 활동량을 늘리면 밤에 숙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외부 활동을 하시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에 대해서 다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리고 이 근방에서 익숙한 곳에서만 움직이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최소화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을 너무 급박하게 바꾸지 않는다. 동일한 환경을 자꾸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로 인해서 신뢰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듣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편안하게 웃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쓰다듬어 주신다거나 하는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아무래도 부드럽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화, 소통이 된다라고 느끼시면 감정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잔존 기능을 활용할 기회를 준다라고 했는데,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모든 것들 걷어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소소하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음식을 하신다거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나 아니면 신문을 읽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주무시고 하는 활동이 되지 않게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자주 보고 아이 컨택을 해주시는 게 매우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화는 길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간결하게 단답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에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자꾸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연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몇 년도인지,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손자 손녀가 있는지 아니면 형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가장 근래에 있는 것부터 있다 보니까 나의 거취가 어떠한지, 자녀에 대한 거취가 어떤지, 아니면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행 매니저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 기억 못 하시잖아요가 아니라, 어르신 잊으셨구나, 요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노인의 나이, 배경, 이 기억하고 있는 페이스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좋겠죠. 아니요, 지금 2000년 아니고요, 20 몇 년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계속 논쟁만 일으키게 되니까 스트레스만 받아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공격성이
가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억하고 있는 패턴에 맞춰서 대화하고 시점에 맞춰서 상황을 안내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어르신 자체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를 선택을 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전관리. 노인은 기본적으로 인지장애, 판단장애, 망상 등의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험해. 내가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게 나한테 힘들어라는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도보로 어딘가 이동을 하실 때 차도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건널목에서도 그냥 건너신다거나 신호등을 보지 않고 건너신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주의를 집중을 해주셔야 되시고 주변 자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영역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할 만한 것들은 치운다. 집안에서도 그리고 이동하는 공간에서도 우리 차량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죠. 가정에서는 당연히 소소한 물품들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위험을 줄 수 있지만 이동을 하는 차 안에서도 비닐봉지라던가 아니면 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손에 잡히지 않게끔 조심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낙상의 위험 요소. 아까 인지장애,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다 그랬죠. 계단이라던가 아니면 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확인을 하시고 이동하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다시 복귀를 하실 때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잡이가 미끄럽지는 않은지, 미끄럼 방지가 잘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 잊지 않고 꼭 해주셔야 되시고, 치매 노인을 혼자서도 방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고 의사나 아니면 의료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서 방치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방치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환자는, 우리 치매 노인분께서는 내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두는 시간을 최소화 혹은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100%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등 이제 성인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를 하되 어류와 채소 등을 통해서 항산화 영양소 섭취에 노력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나와 있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독서라던가,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셨는데요. 계속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하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교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기억하고 대화함으로써 언어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기억 인지 장애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천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조기 진단을 받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치료제를 먹는다 그래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 지체시키고 유지시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발견해서 유지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억력 장애 증상을 한번 보면은요,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 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책이나 신문을 읽었어요. 한 문장을 읽고 났는데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읽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근래에 있던 단기 기억에 대해서는 상실의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력이 저하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죠. 최근에 만났던 사람을 기억을 못하고, 최근에 갔던 곳을 기억을 못하고, 최근에 먹었던 음식을 기억을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당연히 잃겠죠? 왜? 단기 기억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 방법은 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약이 아닌 환경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의 기능보다는 보완을 하고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안전관리입니다. 낙상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의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예방 방법은 우리가 신경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동행하고 있는 환자, 우리 노인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의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보호자 혹은 본인에게 안내를 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과 달리 예방하는 데 있어서 혹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